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는 수십 년째 내려오는 무서운 소문이 있었다. 이 아파트는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수많은 사고와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13층 이야기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13층 버튼이 없는데 13번째 층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밤이 되면 계단을 통해 그 층에 가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13층에 가보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어느 날 대학생 혜진은 친구들과 술에 취해 호기심에 그 13층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뜬 밤이었고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혜진과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간 뒤 계단을 통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저 먼 곳에서 누군가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조금씩 불안했지만 서로 대담함을 보이려 꾹 참고 올라갔다. 결국 도착한 곳은 어둡고 차갑기만 한 낡은 복도였다. 오랜된 전구 몇 개가 깜빡거리며 복도를 밝히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벽지 대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비어있는 복도에서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차가운 바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으스스한 소리뿐이었다. 그러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되고 낡은 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가 반쯤 떨어진 채 붙어 있었다. 혜진은 친구들에게 문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마음속 한구석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이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혜진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잡이는 너무나도 차가웠고 문 너머에선 찬 공기가 흘러나왔다. 문을 열자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어 어두운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그 방의 중앙에는 의문의 나무 상자가 있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혜진은 상자에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사진 가장자리에는 이상한 음영이 어리석게도 혜진과 친구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일기장을 열어본 혜진은 차가운 땀을 흘리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이 아파트에 살던 한 여인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적혀 있었다. 바로 그녀가 13층에서 영원히 갇혀버렸다는 이야기였다. 그 순간 방의 기운이 변하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혜진과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급히 방을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을 향해 다가가던 그들은 벽에서 나오는 그림자와 겹쳐져 순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혜진과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에게 그들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으나 누구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부터 아파트에서는 누구도 13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층은 결국 아파트의 근기어가 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되면 아파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만이 그날의 기억을 더듬게 할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면 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조용하고 한적한 그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제대로 힐링하기 좋다는 평판이 있었다. 우리가 묵을 집은 친구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펜션이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나무로 지어져 운치 있고 아늑한 느낌을 줬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산책로로 나가두런대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뒤 거실에 둘러앉아 서로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모두 피곤해져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밤이 깊어 자고 있던 중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깨어났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민속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처음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와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산속에서 나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스쳤다. 친구들도 소리를 들었는지 하나 둘씩 방에서 나와 거실로 모였다. 우리 모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펜션의 대문이 쿵하고 크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놀란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용기 있는 한 친구가 손전등을 챙겨 들고 나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다짐하며 몇 명씩 짝을 지어 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한 어두운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져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펜션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기묘하게 펄세이팅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본 순간 우리 모두 숨을 멈췄다. 창고 안에는 낡은 제단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는 아까 들었던 그 민속악기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상자에 다가가 대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상자가 스스로 열렸다. 그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한 줄기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에워싸면서 기묘하고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점점 가까워졌다. 겁에 질린 우리는 문을 닫고 펜션으로 도망쳤다. 펜션에 돌아와 어느새 잠에서 깨어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는 늦은 시간에도 마을 이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을 얘기해 주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이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신령이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령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단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제단을 잊고 무시하면서 신령이 분노하여 사람들을 놀렸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제단은 봉인되었지만 때때로 이상한 소리와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다. 이장은 우리가 목격한 것이 그 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단을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제단을 다시 조심히 봉인했고 그 후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여행 이후로 우리는 그날 밤에 이를 농담처럼 떠올리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이 단순한 전설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신비한 힘이 존재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마을에서의 경험이 우리 일행 모두에게 아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대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다. 저택의 소유주는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어느 날 그의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저택은 마을의 금기 장소가 됐다. 하지만 무모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대학생 4명이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름 방학을 맞이해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오싹한 이야기도 서로에게 큰 일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무시했다. 그저 모험과 흥미를 찾는 여행이었다. 첫날 밤 그들은 저택에 들어가기 위해 담장을 넘었다. 달빛은 흐릿하게 비춰 그들의 길을 밝혔고 저택은 그저 낡고 오래된 집처럼 보였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모래시계가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았지만 방에 들어오면서부터 시간을 세는 그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저택을 둘러보는 동안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4명의 학생을 따라왔다. 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이 들은 소리가 바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고요한 방에서 잠을 청하던 그들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기서 나가. 한 명의 여학생이 그 소리를 쫓아다니다 어두컴컴한 통로를 발견했다. 서로를 부르며 그를 뒤따르던 친구들은 어디선가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도착한 곳은 저택의 지하실이었다. 어두운 그곳은 차갑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으며 오래된 매듭 지어진 쇠사슬이 벽에 줄줄이 걸려 있었다. 한 친구가 순간 발을 디디자 바닥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고 빛바랜 신문 조각이 그 발치에서 나타났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마을에 사라진 가족, 여전히 미궁 속이라는 글씨가 검게 번져 있었다. 갑작스럽게 문이 닫히고 그들은 함정에 갇혀버렸다. 당황한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의 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일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사라진 사업가의 씁쓸한 혼잣말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을 해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 저택은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때 지하실의 벽에서 미약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알 수 없는 기운이 깃든 빛이었는데 그들이 다가가자 벽 한쪽이 열리며 숨겨진 방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방 안에는 사라진 가족의 흔적으로 보이는 사진들과 지긋지긋한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소지품들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이제야 이 저택의 진짜 저주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찾은 곳은 모래시계가 있던 방이었다. 그 모래시계는 천천히나마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깨달았다. 그 모래시계가 다 돌아가면 저주의 시간은 끝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은 모래알이 떨어지기 전에 학생들은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그 집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결코 잊지 못했지만 타인의 호기심으로 인해 저택에 다시 발을 들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